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에 후풍풍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폭탄 맞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그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집을 팔고 바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을 텐데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대출액이 적다든지 잔금 부족이 되겠죠. 이제 계약금 뭐 뜯길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거리에 나앉을 판,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새로 샀던 집은 계약금 날리고 뭐 다급하게 전세나 월세로 집을 알아봐야 되는 뭐 이런 사례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문제도 나오고 이런 관련된 이런 기사입니다. 원래 이게 좀 이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시뮬레이션을 좀 이렇게 쭉 해보고 뭐가 이렇게 좀 걸릴 거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좀 하여튼 현 정부는 좀 이렇게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밀어붙이는 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계속 좀 안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루드가 많이 좀 걸리는 그런 기사 뉴스를 계속 좀 많이 봅니다.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집은 이미 팔렸는데 이사 갈 집 대출 막혀 거리에 나앉을 판 뭐 이렇게 되졌네요. 시세 15억 초과. 이 15억 넘는 주택 대출 전면 금지에 1주택자들 패닉. 이사 이후에 매매 계약 대출 절차 밟다가 날벼락. 강남 마포 등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들 줄줄이 발목.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막혀 조합원 전전긍긍. 그다음에 법적의 대출 금지는 사유재산 상권 과도한 침해로 위헌. 뭐 이렇게 뭐 잡혀졌네요. 대출 규제를 피해본 사례. 마포에 사는 A씨 아파트 매도 계약 먼저 하고 매입 계약 앞두고 있었다. 대출 못 받으면 평수를 줄여 다른 집으로 가야 한다. 5천만에서 6천만 원 상당 중개비 세금 더 내게 생겼다. 그다음에 용산에 사는 B씨 15억 5천만 원 아파트 사기 위해 16일 계약서 쓰기로 했다가 갑자기 정부 발표가 나면서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 계약이 무산돼 버렸다. 강남 개포동 사는 C씨 입주자 공고 기준일로 집단 대출 해줄 거면 강남에 있는 어떤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도 대출 못 받는다. 갈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잡혀졌네요. 15억 넘는 주택 가계액만 걸어뒀다면 입금 내용 증명해도 담보대출 안 돼. 이렇게 잡혀졌고요. 고객 대출 금지 Q&A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로 생활자금 1억원까지 대출 가능. 초고가 주택 전세 끼고 매입한 뒤 입차 보증금 반환 대출 가능 구멍.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가능 조건. 16일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송금한 경우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1세대로 사업 추진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15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운전자금 대출 영업점에서 1억 원에서 여신심사위원으로 LTV 규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15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 대출, 대한대출 뭐 이런 거 뭐 잡혀져 있네요. 9억 초과 아파트 세폭탄 강남 똘똘한 한 채 보유시에 40% 이상 급증 뭐 이렇게 또 제목이 잡혀져 있고요. 이거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금 현실화율 아파트 70에서 80%, 단독주택은 55%로 9억, 15억, 30억 차 등 내년 재산 종부세 부담 커져 아리팍, 음마 2주택 보유세 6,886만 원 114% 급증, 서울 표준 단독 6.8% 올라 오늘부터 열람 가능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평균 공시가 변동률이 한 40%대로 이렇게 쭉 되어졌고요. 보유시의 변동률은 약 22%에서 한 50%까지 이렇게 상승했네요. 그 다음에 집값 15억 원대 마용성 계약 취소 잇따라 상한제 적용 과천 등 팔자 늘어 이렇게 쭉 직격탄 맞은 부동산 시장.
이렇게 돼서 뭐 정부가 원하던 것인 것 같기도 해요. 정부는 지금 현재 뭐 하여튼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래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래 자체를 못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계약 때 14억 5천 주택이 잔금 때 15억 1천만 원이 되면 대출 신청 가능하냐? 못한다. 이런 걸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대출 여부 판단 신청 시점 기준, 계약 당시 미리 신청하면 가능. 이게 계약하자마자 14억 5천 주택이 하고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해놨으면 대출이 되는데 15억으로 올라서 버렸으면 안 돼 버린다 이거겠죠. 9억 분양권 받은 주택 입주 시점에 16억 원일 경우 대책 발표 분양보고가 났다면 중도금 등 주택사업 가능. 전세 살고 있는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가능. 마포 30평대 수요자 기습대책에 내 집 마련 꿈 날아가. 시중은행 대출 창구 가보니 서울주택 16%가 대출 막혀. 인기지역 내 집 마련 불가능.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혼선. 그다음에 은성수 집투채 중 하나는 내놨다. 세종 세입자 매매 의사 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이거는 좀 나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임차인은 별로 살 의사가 없는데 임대인이 가서 사라고 좀 협박하는 사례도 많죠. 사실 뭐 경매로 날리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뭐 하라고 하니까 또 그분 또 했겠지만은, 유독 2주택자의 세폭탄, 종부세 인상률 3주택자보다 높아. 강남 2주택 3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3주택 70%대로 오르지만 2주택자는 2배 이상 껑충. 심리적 부담감 훨씬 높아. 이사 때 집 팔 시기 놓쳤는데 다주택자처럼 세금 낼 판. 고향집 상속자도 날벼락. 이렇게 나왔어요. 3주택자가 더 크게, 3주택자보다 더 크게 오른 2주택자 보유세, 2주택 아크로리버 파크 84제곱, 음마 84제곱 가지고 있은 경우 종부세가 115%, 1918만 원에서 4141만 원에서 115% 올랐네요. 보유세는 3213만 원에서 6154만 원으로 91% 올랐고요. 아크로 리브 파크, 자물실 주공, 음마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가 6,121만 원에서 9,956만 원에서 62%. 그 다음에 종부세는 3,973만 원에서 7,066만 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게 아파트를 보유하네요. 있는 사람 되게 많다고 욕 바가지로 뻐글뻐글 하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세금 내주니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조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조카 하나는 용돈을 둘이 주면 한 친구는 주자마자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한 친구는 거기서 돈을 차곡차곡 놔뒀다가 일주일에 월요일에 까먹고 화요일에 까먹고 해요. 다 까먹은 조카가 돈 가지고 있는 애한테 막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안 준다고, 나쁘다고, 같은 가족인데 안 준다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줍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없을 수도 있고, 헤프게 써서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 이제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뭐니 해도 욕하고 뭐 해도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내놔서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있는 사람들한테만 비난하고 욕하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공시가 현실화율된 9억 이상 집가진제, 올 현실화율 전부 비슷한데 내년 9억 이상 주택만 올려 15억 이상은 75% 달해 이렇게 잡혀졌고요.
그다음에 집값 강풍에도 소득 하위 20% 자산착 감소 대대졌다. 통계청 2019년 가격 금융복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상위 20% 가구 자산 규모 변동을 봤더니 2018년에서 소득은 1.35에서 1.31로 줄었고요. 소득 5분이자들은 도리어 늘어났네요. 9.14에서 9.46%로. 그리고 하위 가구 첫 자산 규모와 첫 감소 내역 봤는데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376이고 저축액은 26, 전세보증금 마이너스 80, 부동산 마이너스 298, 기타 실물자산 마이너스 20. 뒤에 만단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은 마이너스 376만원, 저축액 23만원, 전월세 보증금 마이너스 80만원, 부동산 마이너스 298만원, 기타 실물자산 마이너스 20만원. 그 다음에 연령대별 부채 증가율을 보니까 60세 이상 마이너스 2.9%, 50대는 5.7%, 40대는 5.7% 증가, 30대가 10.2% 증가, 30세 미만이 23.4% 증가했네요. 가계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세금 보험료는 훌쩍 늘었다. 뭐 이렇게 잡혀졌고요. 고가 주택 대출 규제 은행들 내년 수익 비상 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지진 후 후폭풍 포항선 내진 설계 아파트로 완판했고요. 로얄 파크시티 장성 푸르지오인데 내진 설계 여기 그쪽 동네에서는 뭐 아무래도 공포감이 있었겠죠. 그 지진 때문에. 그래서 뭐 잘 된 것 같아요, 분양이. 그다음에 여기는 뭐 1주택자까지 타려가는 증세 이중 폭격 해가지고 종부세율 인상의 공시가 상향, 내년 보유세 최대 50% 올라. 뭐 똑같은 신문 내용 뭐 이런 것 같아요. 30대의 분노, 내 집 마련 사다리 정부가 아예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12.16 대책에 대한 30대의 울분과 좌절과 대출마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어설프게 돈 있으면 서울서 변두리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신분 상승 꿈꾸지 말고 개천에서 눌러 앉았으란 얘기. 금수저 아닌 30대는 강남 꿈도 꾸지 말아야 하나?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철학에 의해서 이런 정책의 정부의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야 꽃이다 이런 것 같아요. 더 세게 때려야 된다. 세금도 더 뜯어내야 되고 막 이렇게 정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 이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거야. 거기서 어설프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올라타면은 부자 대열에 이렇게 있는 사람 편으로 이렇게 편입해 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깨꼬닥 해서 망해버려서 아주 또 그 없는 사람으로 돼버려. 그리고 진짜 부자는 어떻게 돼? 깨꼬닥 해서 망해서 헐값에 나온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주워가는.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지금 혁신도시도 그런 사람 많죠. 경매로 나온 물건 그냥 줍줍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저도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좀 짜증이더라고요. 자꾸 시장이 좀 양극화된다는 그런 느낌에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40대, 50대 청약 가점에 밀려 청약 포기했는데 대출 규제 직격탄에 집 살 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다. 개천에 눌려 앉으라 뭐 붕어처럼 뭐 개붕어 뭐 얘기 나오대요. 그런 것 같아요. 12.16 대책은 허점은 개투자 논란이자 또 대책 발표. 그냥 오늘부터 또 15억 넘는 대출 아파트 살 때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청 하명 다주택자 매도 윤성수 뭐 이거 또 나오네고 신문에 계속 뭐 이렇게 나오네요. 1주택자의 비명 보유세 기준 공시가 시세 70에서 80%까지 올린다. 강남 8사제곱 아파트 공시가 11억에서 17억
보유시에 420만에서 630만원. 전문가들 보유시에 높일 거면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이라도 낮춰야 이렇게 잡혀졌고요. 서울 아파트 부동산 보유시 얼마나 오르나 했더니 동작구 A단지 10억 아파트가 실제는 공시지가 5억 6천이네요. 근데 보유시에 113만에서 147만으로 오르고요. 7억으로 올려서 그다음에 강남구 B단지 전용 84제곱미터 23억인데 공시지가는 11억 419만 원이고요. 공시지가를 올려서 17억이 돼서 629만 원 50% 올랐고요. 강남구 C단지, 강남구 D단지 뭐 52억짜리 26억이고요. 공시지가는 3,047만 원인데 39억으로 올라서 6,558만 원 115% 올랐고요. 강남구 2단지, F단지 55억 공시지가는 30억 3,818만 원인데 42억으로 공시지가 돼서 7,480만 원. 강남구 세채 보유자 여기 뭐 그만 읽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냥 뭐 50%에서 100%까지 올랐다 이 노래예요. 근데 이제 없으신 분들은 추월할 것 같아요. 있는 놈들 돈 더 뜯어내야 된다. 제 유튜브에도 어제 뭐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10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가계빚이 8천만 원 육박, 소득보다 2.7배 빨리 증가한다고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것은 있어요. 이게 부동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있는데 제가 뭐 굳이 댓글에다가 답변글을 달지 않았어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제가 바빠서 댓글 달지도 못하는데 이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야 된다. 현실화해야 되고 맞다. 이제 이것은 얼뜻 일뜻 이제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를 5천만 원 냈는데 갑자기 1억 내라고 하면은 이게 짜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냈던 세금에 증가율이 10%나 20% 정도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재산세를 30만 원 냈으면 33만 원이나 36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근데 갑자기 이거 60만 원 내려가면 대부분 또 서민들도 아주 쌍욕하고 난리 납니다. 50%만 넘어가도 대부분 다 욕해요. 이게 재산세 30만 원 내다가 이렇게 세법 기준을 다 따놔서 그것을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전문가들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돈을 뜯기는 입장,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것은 칼자루 쥐고 있는 네가 법이 이랬네 저랬네 하는 거잖아. 나는 그냥 내놓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재산세를 그 전년에 100만 원씩 내다가, 건강보험료를 그 전년에 100만 원씩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 내놔라. 이거 하면은 열 받지. 열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대부분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포지션이 10%에서 20%예요. 내가 재산세 100만 원 냈었으면 100만 원 냈다가 110만 원 냈거나 120만 원 내면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100만 원 냈다가 150만 원만 내라기도 쌍욕하고 난리 납니다.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떠나서. 근데 우리나라 법은 이것은 좀 이제 댓글에다가 막 더 뜯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법은 현실화되지 않아서.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취득세가 훨씬 높습니다. 취득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취득세가 하여튼 3배, 4배 더 높아요. 근데 취득세 금액이 보유세, 재산세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은 취득세는 1%에서 4%까지, 많게는 10%까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재산세는 뭐 0. 몇 프로 뭐 이러잖아요. 이제 종류별로 뭐 틀리겠지만, 그러면 부과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재산세가 0.02 뭐 이랬을 때, 미국이나 유럽들은 그 보유세가, 재산세가 약 2% 뭐 1% 뭐 이렇게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없는 나라도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아니, 그 전체 그냥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처분한 그 단계까지 전 과정의 세금을 다 봐야지, 재산세를 보유하는 단계만 딱 떼내 가지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국은 있는 놈들만 이렇게 너무 거시한다 이렇게 해서 왕창 세금 두드러 패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님이 전반적인 제도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좀 봐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산세는 그 취득 단계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3억 주고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자꾸 찌끔찌끔 올라가는 것을 가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은 여기 뭐 전라도 같은 나주 같으나 강주 같은 데 3억에서 반영하면 재산세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거로 계속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이 그 아파트가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10억이나 15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취득한 사람은 10억이나 15억에 취득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립니다. 옆동과 바로 옆 호실에 있는 사람은 재산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10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더 형평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3억 주고 살 때 아파트가 자기 소득이 3억이고 향후에도 별로 내가 10년, 20년 경제활동을 했지만 소득이 안 늘어나. 근데 이 사람은 15억 주고 똑같은 아파트를 샀어. 근데 15억에 대한 재산세를 내. 근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15억 주고 샀고 15억 낼 능력도 있고 지금 15억 관련된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이게 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30대 때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30년간 거주했다고 아파트를 안 팔고 그랬더니 30년 후에 이 3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어져 있어. 20억 됐을 때 여러분의 소득은 없어. 은퇴해가지고 국민연금 돈 100만 원 나와. 근데 거기다가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그러죠. 20억 됐단 말이야. 20억. 음마아파트가 30년 전에 얼마 했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 서울의 음마아파트가 지금 뭐 20억씩만 하나요? 근데 30년 전에 음마아파트 제가 알기로 뭐 3억도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얼마인가 분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은퇴한 사람이 음마아파트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폭탄이겠죠. 소득도 없는데. 세금의 정부는 금게 팔고 빠져나가라고 임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협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것이 제도가 잘 됐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지기 좀 뭐 하지만 하여튼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뉴스 12, 16 대책 때문에 하여튼 뭐 또 죽죽한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폭탄 맞은 사람도 있고 그냥 총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하여튼 아비규환이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이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